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지구촌 소식,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 현황을 심층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각국은 이 심각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맞서 다각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의 현주소와 함께 특히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심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비교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한 국제 지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 지수, 줄여서 CCPI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CPI는 독일의 저명한 환경단체인 점원워치주의 RMA NWATCH와 신기후연구조노 클라이머드 인스터투트 그리고 유럽의 기후행동 네트워크 클라이머드 액션 네저크 유럽과 협력하여 매년 발표하는 종합적인 평가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 에너지 효율 개선 정도, 그리고 기후 정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매깁니다. 그 결과는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기후 대응 의지와 실행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됩니다. 안타깝게도 2024년 CCPI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전체 67개 평가 대상 국가 중 63이라는 다소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순위이며 특히 주요 산유국들을 제외한 비산유국 중에서는 사실상 꼴찌에 해당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부문,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사용 비중,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미흡함,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반적인 미비점 등 모든 핵심 평가 항목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국내 기후변화 대응의 심각성과 개선의 시급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2025년 CCPI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63위에 머무르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주요국들인 중국 55위, 미국 57위, 일본 58위 등과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 대응 노력 면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CPI는 그 어떤 나라도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매우 비판적이고 현실적인 판단 아래 1위부터 3위까지는 어떤 나라도 이름을 올리지 않는 공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 속에서 덴마크가 실질적인 1위인 4위를 차지하며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노력을 선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덴마크가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리고 강력한 기후 정책 수립 등 다방면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탄소 중립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을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 미국, 중국 등 세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주요 국가들은 탄소 중립 선언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미 대륙의 경제 대국인 미국의 경우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에서 52%라는 매우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2035년까지 모든 화력 발전소의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즉 CCS-CARBON 캡처 언드 스토러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100% 무탄소 발전을 달성하겠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유럽 대륙의 연합체인 유럽연합 EU는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라는 높은 목표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고자 합니다. 특히 EU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즉 CBAM-CARBON 보더 어저스트먼트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역내 기업뿐만 아니라 역외 기업들의 탄소 감축 노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탄소 배출 감축을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강력하게 유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제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인 중국은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총생산 GDP 당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하고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을 25%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하며 경제 구조의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중국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투자를 확대하며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6%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자국의 산업 구조와 에너지 수급 상황에 맞는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소 에너지 개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후 변화 대응에도 적극적입니다. 그렇다면 북동아시아의 한반도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기후 변화 대응 현황은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녹색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CCPI 평가에서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사용 비중,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 그리고 전반적인 기후 정책의 실효성 등 모든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즉 NDC-NATIONALLI 디터먼드 컨트리뷰션의 부실함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며 목표 달성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목표 설정만큼이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행 계획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여러 방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 글로벌 메탄 감축 서약에 새롭게 가입하여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단기적으로 훨씬 강력한 온실효과를 가지므로 메탄 감축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70%까지 늘리고 단계적으로 석탄 발전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상호 비교해보면 각국의 경제적 상황, 산업구조, 에너지 자원 보유 현황, 그리고 정치 체제 등 고유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이 단순히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기술 등 복합적인 요소를 아우르는 거대한 전환임을 시사합니다. 먼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는 대규모 법안을 통해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과 같은 혁신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역내 기업뿐만 아니라 역외 기업들에게도 탄소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 JTS를 강화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은 녹색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여 청정,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차 배터리 등 녹색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 산업성과 환경성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이 공동으로
기후 대책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혁신적인 기후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별 대응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각 국가는 자국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획일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파리 협정에서 설정된 지구 온도 상승폭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현행 감축 목표와 이행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과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더욱 야심차고 실현 가능한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강력한 이행 계획을 시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목표를 선언하는 것을 넘어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강력한 실행력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을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책임감 있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이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과 번영을 위한 중대한 책무입니다. 오늘의 지구촌 소식,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 현황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